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오늘 문제는 3번이 답 좀 찾기 약간 그렇게 5번 지문, 3번에 5번 지문이 제가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거 빼고는 이제 답이 다 나와도 돼요. 나와도 된다, 답이. 자, 1번은 틀린 거네요. 몇 번 하셨어요? 2번을 보세요.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에 매립의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입안 결정해야 돼요?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해줘 안 해줘요?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된다. 야가 틀렸네. 자, 2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틀린 것은 용도, 여기 잘 보세요.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요 둘이 중복되는 거예요. 중첩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건 공법도 나오지만 개론도 나와요. 녹지 지역하고 관리 지역, 지역들끼리 중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관리 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건필 용적률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제일 센 거 적용하는 거예요. 보전관리.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 시장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 대도시 여기다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이 정도 레벨들이 실제 시험 나올 때 60% 레벨을 드려요. 자, 3번 용도지역 옳은 것은 자, 개념도 나왔는데 저층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조성한다. 일종 일반 주거. 그러죠? 이종 전용 주거는 무슨 주택 중심?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그냥 소리 내서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진짜로. 그냥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환경을 제외하지 않은 공업 배치 나오면 일반 공업. 공유 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 걸쳐 있는 경우는 걸친 부분이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 이러면 안 되지.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큰 면적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자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5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용도지역 걸치잖아요. 그러면 330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가장 넓은 면적 이런 말 나오는데 가중평균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 지역별 제한을 따로따로 받거든요. 이거 맞는 건데 나중에 설명해요.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하다가 아까 여러분들 미천이 좀 약해서 안 한 거예요. 이것은 진짜로 85점 레벨들 문제거든요. 우린 85점 필요 없잖아요. 지금 세 사람 합쳐야 되는데. 둘이 합치면 될까요? 아, 이거는 오늘 문제는 아니죠. 오늘은 바로 배워서 푸니까 바로 푸는 거고 오늘 건 다 맞춰야죠. 자, 이게 일부러는 감평사, 감정평가사가 중개사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이거든. 얘들 영어도 시험 봐요. 회계 원리도 보고. 근데 관계 법규가 우리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감평사고랑 똑같아요. 감평사 관리사 2, 3년 전에 나온 게 중개사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싹 다 정리할 텐데 자, 이렇게 나왔더라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가 그러면 여기는 일반 공업.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을 때 용준 건폐율은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런 문제가 한 10년 된 문제인데 5번 보세요. 자연환경 문제를 답은 중요하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이잖아. 건물인데 조례로 정한 것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니까 농화주택, 초등학교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있는 건축물 가니까 묘지 관련 시설이 제일 먼저 기억나서 찾더라고. 여러분 이거 하신 분 있죠 지금? 없어요. 다 5번 했어요 다. 진짜로? 딴 거 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 진짜 이해 가죠? 그 정답 몇 번?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주택.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실무, 땅바닥 실무 있잖아요. 건물 짓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운 게.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건폐율 최대한도 가장, 이게 상업지역이지, 뭐, 상업지역. 그러죠? 건폐율이든 용적률은 제일 높은 게 상업지역 아니요? 그것도 중심? 상업. 그 다음에 일반. 그건 답은 몇 번이요? 자, 준주가 몇 프로?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준칠이, 건칠이. 전용공업. 삼종 일반. 50%.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자,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거로. 그러죠? 다 몇 번 하셨어요? 용적률이죠? 준주가 얼마? 준공업 5, 일반공업 전용 일반 준 300, 350, 400 삼종 일반 300 낮은 거부터네요.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답 몇 번? 5번. 오늘은 이게 누르면 답이 체크 탁 되는 게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했었는데 바빴어. 자, 요 놈이 간평사 작년 시험. 야, 30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거, 교육,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성을 잘 보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다고? 그러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게 못 짓게 제한하는 거야. 그럼 뭘로 지정하면 돼요? 특정 용도 제한적. 별거 아니에요, 시험이. 공부하면 되고. 하나. 야, 봐봐요. 평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 봐요. 시도, 대도시, 시장 나왔죠? 그러면 용도 구역인데, 그러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원으로 출발해야 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지기재 제소구역은 대상이 5개 나오니까 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건전한 도시민들의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재간의 식생의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뭘로 지정한다고? 이럴 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이 들어갔다 쳐요. 개발을 제한한다 했으니까. 그럼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야 되니까 일단 틀리잖아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같아 보여도 이건 빼고 생각해야지. 그러죠? 입지기재 제소구역은 결정권자가 한다 그랬으니까. 수산자원보호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이렇게 가야 돼요. 틀리고 잡아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러죠? 내는 놈들은 신경 써서 냈어요. 멍청한 놈들이죠. 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하게 공부하는데. 그러죠? 그래 돌아보니까 틀리고 싶어도 못 틀리네? 안 그런겨? 여러분 9번 답 맞히신 분요. 손 못 드는 사람들 이때 다 들어버려야 돼요. 자, 10번 시가와 조정구역 틀린 것은 5번이 왜요? 그러면 5번은 어디를 고치면 돼요? 그렇지. 보안상 도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 절차 거치는 거 맞잖아요. 여기다가 보안상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단 한 문제라도 버릴 거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통 문제가 풀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틀린 문제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집에 가서 확인 딱 해서 하나도 안 틀리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다 공법은 75점 이상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불쌍한 과목들 보태주고 다음 주부터 합격단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제가 또 할 일도 많고 해서 합격단이 뭔지 살짝 안내는 해줬죠, 내가.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20문제를 이메일로 여러분 집에 보내주면 시간 딱 재서 자동으로 마킹하게 돼 있어요.
문제 딱 뜨면 화면으로 답 체크하면 딱 넘어가. 딱딱딱 술 문제 체크해서 메일로 저한테 보내면 데이터를 쫙 뽑아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해석하기더라고. 매주 술 문제를 하게 되면 공법 점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검치산자라도. 그래서 그걸 제가 밴드 카페에다 공지 올리면 신청을 하셔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만남다. 수고했습니다.